에이번데일 하이츠의 한 주택에 행복한 3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스는 의류업에 종사했고 패션 디자이너인 캐런도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7년이 된 부부는 그동안 말다툼도 거의 한 적 없는 화목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부부가 금지옥엽으로 애지중지 키워온 외동딸 사라는 그래픽 디자이너였습니다. 2016년 6월 29일 아침, 보스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캐런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얼마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엄마 아빠와 식사를 마친 사라는 부모에게 인사하고 출근길에 나섭니다. 사라와 가족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퇴근한 사라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소파에 홀로 앉아있는 아빠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이었죠.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빠에게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물어봅니다. 보스는 기운 빠진 목소리로 딸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보스는 아내에게 심각한 적자 상태인 매장을 정리하라고 권유합니다. 캐런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몹시 화를 냅니다. 서로가 고집을 꺾지 않았던 탓에 결국 격렬한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홧김에 집을 뛰쳐나간 캐런은 여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1살이 되도록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라에게는 아빠의 말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라는 서둘러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한참이나 통화 시도를 해봐도 엄마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차고에는 엄마의 차가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가지 않은 걸 보아 엄마는 그리 멀리 나가지 않은 듯 했습니다. 사라는 아빠를 끌고 엄마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한참을 찾아 헤매도 엄마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음은 자꾸만 타들어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라는 아빠와 함께 집에서 기다리기로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수십 차례나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은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다림에 지친 보스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캐런이 실종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았기에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지 않았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보스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극도로 초조하고 조급한 모습을 보였고 경찰은 결국 기자회견을 여는 걸 허용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다 괜찮으니까 제발 전화 좀 줘. 그냥 당신이 무사하다는 것만 알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라는 다시 아빠와 함께 엄마를 기다립니다. 사라는 엄마가 짧은 시일 내에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보스도 그날 아내와 크게 싸운 걸 몹시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캐런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고 이상한 루머가 떠돌기 시작합니다. 캐런 실종 당일 부부가 싸운 이유는 매장 정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보스가 전처 사이에 낳은 큰아들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캐런이 의붓 아들과 내연 관계였고 그 사실을 남편한테 들키는 바람에 싸웠다는 것이었죠. 2016년 7월 14일, 사라는 자신이 이복 오빠와 대화를 나눈 적도 별로 없고 두 가족이 평소에 왕래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 한 기자가 보스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보스 씨, 당신이 캐런 씨를 죽였나요? 아마도 기자는 캐런의 실종이 남편인 보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보스는 화가 나서 대답을 회피해버렸고 인터뷰는 그대로 끝납니다. 기자의 질문이 사라도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 아빠는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었고 그만큼 사라는 아빠가 절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2월 20일, 사라의 집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마케돈 산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두 개의 통나무 사이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신을 신지 않은 상태였고 풀과 나뭇가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DNA 대조 결과 피해자는 바로 실종된 지 8개월 된 캐런이었습니다. 캐런의 목에 설골 골절이 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극도의 슬픔 속에서 캐런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한편 경찰은 캐런의 사망에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영영 잃은 슬픔과 비통함 때문이었을까요? 사라와 보스는 그 의문점을 파헤칠 마음의 여유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스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캐런 실종 당일
집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 기차역 부근의 CCTV에 아내의 차를 운전 중인 보스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차량은 캐런이 발견된 마케돈산 방향으로 계속 이동했고 고속도로 주행을 포함한 2시간 동안 보스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에 대해 그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날 부부가 크게 싸운 후 캐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보스 역시 답답한 마음에 아내의 차를 몰고 연료 게이지를 수리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차가 한번 덜컹하자 신기하게도 연료 게이지의 이상 증상이 사라집니다. 카센터 방문이 필요 없게 된 보스는 바로 차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해당 차량 서비스 센터에 문의한 결과 차가 한번 덜컹하는 것으로 고장난 연료 게이지가 정상 상태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캐런이 실종되기 반년 전에 친정아버지의 유산으로 18만 호주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보스가 사건 당일 매장 정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돈 문제로 아내와 싸웠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부부에게는 은행 대출을 포함한 거액의 빚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스는 휴대폰 번호를 몇 번 바꿨고 사라에게 경찰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가족, 친척들과 대화하거나 통화할 때도 경찰이 듣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23일 경찰은 보스를 체포했고 정황 증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스는 살인죄로 기소됩니다. 법정에서 보스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사라는 할머니와 변호인단과 함께 아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안간힘을 닫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인지 그 진실을 알리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20여 년 동안 자신이 봐온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의 모습이었다고 말이죠. 보스의 어머니도 며느리가 아주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였고 아들이 아내한테 엄청 잘해줬고 아들에게 아내를 해칠 동기 따위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가진 애를 다 써서 변호했습니다. 재판은 2년 동안 이어졌고 2019년 3월 공판을 며칠 앞두고 보스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합니다. 다만 사건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했지만 보스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법원은 보스에게 6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9년형을 선고합니다. 캐런의 남동생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반발합니다. 검사는 항소했고 2019년 12월 6일 보스는 형량이 조금 늘어난 1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13년형을 선고받습니다.